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입국자 체포 추방 작전에 새 국토안보부 장관이 직접 출동하는 등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불법 입국자들이 물건만 훔쳐도 구금당하고 결국 추방되는 법률이 트럼프 대통령의 1호 서명법으로 발효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공무원들에게 2월 6일까지 결정해 9월 30일까지 그만둘 수 있는 지연 사직 플랜을 제안했습니다. 백악관이 모든 연방지원금 집행을 일시 동결하고 재검토를 지시했다가 연방지법에 의해 제동이 걸리자 이를 폐기 처분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예상대로 4.25 내지 4.5%에서 동결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최대 규모의 불법 입국자 체포 추방 작전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등 대도시들에서 체포 작전을 전개하며 국토안보부 장관이 현장에 직접 출동하고 마약사범 체포의 전문인 연방기관들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모든 불법 입국자들을 형사범죄로 간주해 추방하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2기의 사상 최대 불법 체류자 체포와 추방 작전은 매일매일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어 그야말로 올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전체 인구는 물론 불법 체류자들도 가장 많은 뉴욕시와 로스앤젤레스 등 대도시들에서 하루가 아닌 수일 동안의 체포와 추방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뉴욕 브롱스 지역에서 새벽 시간에 시작된 불법 체류자 체포 작전 현장에는 새 여사령관으로 막 취임한 크리스티 노엄 국토안보부 장관이 직접 출동해 연방이민단속 요원들을 독려해 올인하고 있음을 부각시켰습니다. Target today is Anderson Pacheco, Venezuelan national. He's wanted out of Colorado on multiple felony warrants. 아이스는 체포한 불법 체류자들이 26일 하루 956명, 27일 최대치인 1179명, 28일 969명으로 하루에 1000명 이상으로 늘렸고 출범 이후 근 5000명을 체포했음을 공표했습니다. 이에 비해 29일부터는 공표하지 않고 있는데 수일간의 대도시 체포작전의 대규모 통계를 한꺼번에 발표해 충격과 공포를 안기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둘째, 불법 체류자 체포작전에는 5,500명에 불과한 아이스 이민세관 집행국 요원들의 갱단, 마약이나 인신매매 조직 등 위험인물들을 체포하는 전문 연방기관들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작전에는 국토안보부 산하에서 마약, 인신매매 등을 전담 수사하는 HSI 국토안보부 특별수사대 요원들이 수백 명 참여해 체포작전을 주도했습니다. HSI 국토안보부 특별수사대에는 아이스의 이하로 단속요원 5,500명보다 훨씬 많은 7,100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상상 초월 위험 행동으로 저항하는 마약사범들을 주로 체포하는 DEA 마약단속국 특별요원들이 대거 동참했습니다. 필사적으로 저항해 극히 위험한 도망자들을 체포하는 연방마살도 출동해 있습니다. 셋째, 백악관은 이제 모든 불법 체류자들을 민사, 이민법 위반자들로 보지 않고 범죄를 저지른 형사범죄자로 간주해 최대한 신속 추방하겠다는 경고도 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백악관의 캐롤라인 리비트 대변인은 첫 브리핑에서 모든 불법 체류자들은 미국 법을 어긴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크리미널, 형사범죄자로 간주해 최대한 추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If you are an individual, a foreign national who illegally enter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you are by definition a criminal. 그동안 불법 체류자들은 남을 해치는 다른 형사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이민법만 위반했을 경우 크리미널, 형사범죄자로 간주되지는 않고 시빌 오펜스, 민사범법자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다른 형사범죄 없는 이민법 위반자들은 반드시 이민법원의 추방재판에 넘겨져 이민판사의 추방령이 나와야 추방될 수 있는데 300만 건 이상 적재되어 있어 재판 일정을 잡는 데 수년이 걸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2년이 안 된 불법 체류자들부터 추방재판 없이 신속 추방키로 한 데 이어 다른 범법 행위를 병합해 형사범죄로 최대한 신속 추방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불법 입국자들이 물건만 훔쳐도 구금당하고 결국 추방되는 법률이 트럼프 대통령의 1호 서명법으로 발효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입국자로서 절도죄를 저지른 후 풀려났던 용의자가 간호대학생을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연방 상하원에서 초당적 지지로 승인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번째 법률로 서명해 강력한 불법 입국자 체포와 추방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은 이제 물건만 훔쳐도 반드시 구금당하고 결국 추방되는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트럼프 공화당 독주 시대의 첫 번째 법안으로 연방 상하원을 통과했던 레이큰 라일리 법안이 마침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호 서명법으로 기록되며 발효 시행에 돌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상하원을 초당적 지지로 통과한 레이큰 라일리 액트를 1호 서명법으로 선택해 발효시켰습니다. 이 법률은 이에 앞서 연방 상원에서는 64대 35로 연방 하원에서는 263대 156으로 통과됐습니다. 민주당 상원의원 12명과 민주당 하원의원 46명이 공화당 의원들의 동참에 초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트럼프 1호 서명법의 발효 시행으로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은 강력범죄뿐만 아니라 물건만 훔쳐도 반드시 구금되고 결국 추방되는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타인의 장소에 침입해 물건을 빼앗는 버글러리, 침입 강도, 훔치는 단순 절도, 물건 주인의 허가 없이 훔쳐와 소지하는 라스니, 심지어 스토어에서 작은 물건을 슬쩍하는 쇼프리프팅 혐의로 체포됐거나 기소되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당국은 반드시 석방하지 않고 구금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경찰관을 폭행하는 불법 체류자들도 반드시 구금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목숨을 빼앗은 불법 체류자들도 석방 없는 구금 대상으로 규정해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강력 처벌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 체류자들이 살인과 총기 등으로 위협해 물건을 강제로 빼앗는 강도 등의 범죄를 저지르면 모든 미국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구금당하고 있으나 그보다 가벼운 범죄만 저질러도 이제 석방 없이 구금당하게 강화한 겁니다. 트럼프 공화당 독주 시대 1호 법률로 확정된 레이큰 라일리 법률은 조지아 간호대생이었던 레이큰 라일리 양이 공원에서 조깅 중에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입국자에 의해 살해된 사건에서 비롯됐습니다. 베네수엘라 출신 용의자는 불법 입국을 시도했다가 체포됐는데도 미국 안에 그대로 석방됐고 그 후에도 절도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구금당하지 않아 성폭행 시도,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이 용의자를 불법 입국 후 미국 안에 풀어주지만 않았어도 되고 절도 범죄를 저질렀을 때 구금만 했어도 라일리 양과 같은 무고한 피해자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차원에서 레이큰 라일리 양의 이름을 딴 법률이 확정 시행에 돌입하는 겁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공무원들에게 2월 6일까지 결정해 9월 30일까지 그만둘 수 있는 지연 사직 플랜을 제안하고 20만 명 인력 감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연방 공무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새 플랜을 제시하고 스스로 사직을 선택하는 공무원들에게는 현재 봉급과 베네핏을 그대로 받고 출근 근무 의무화에서도 예외로 인정하며 9월 말까지 퇴직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공직사회를 뒤흔들 행정폭탄을 투하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8일 저녁 전체 연방 공무원들에게 단체 이메일을 발송하고 지연사직이라는 새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지연사직 프로그램에 따라 200만 연방 공무원들은 2월 6일까지 주 5일 출근 근무를 할 것인지 아니면 9월 말 또는 그 이전에 스스로 사직할 것인지를 선택해 통보해야 합니다. 정부 이메일은 2월 6일까지 자진사직을 결정하는 연방 공무원들에게는 현재의 봉급과 베네핏을 9월 30일까지는 그대로 유지해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9월 30일까지는 출근 근무 의무화에서도 예외를 인정해 재택근무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정부 이메일에는 사직 결정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는 폼 레터가 부착돼 있습니다. 다만 이 정부 메일에서는 지연 사직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는 필수 인력들로 미군들과 우체국 직원, 이민직원, 이민단속 요원들, 국가안보 담당자들, 특수능력 직종들을 예외로 꼽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 지시를 통해 모든 연방 공무원들은 주 5일 사무실에 나와 대면 근무할 것을 명령한 바 있는데 이를 따르기 어려운 공무원들은 스스로 그만둘 수 있게 옵션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백악관 고위관리들은 전체 200만 연방 공무원들 가운데 10%인 20만 명은 이 프로그램을 수용해 9월 말까지는 사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만 명을 감축하게 되면 한 해에 1,000억 달러를 절감할 것으로 백악관 관리는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정부 이메일에서 지연 사직 프로그램 이외에도 대대적인 부처 통폐합, 조직 개편이나 재배치, 공무원 감축이 단행될 것이라는 점도 미리 예고했습니다. 이 정부 이메일은 여러분의 부처와 직책이 유지될 것으로 보장할 수는 없다면서 없어지는 부처나 부서, 직책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이번 지연사직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았다가 근무하고 있는 부처, 부서들이 통폐합하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만큼 지금 결단을 내리라는 경고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도우지, 즉 정부 효율부의 단독 수장을 맡게 된 일론 머스크는 공통 아이디어로 연방 공무원들에게 주 5일 출근 근무 명령을 내리면 상당수 스스로 그만둘 것으로 밝혀왔는데 그런 시각에서 지연 사직 프로그램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정부 효율부는 곧이어 대대적인 연방기관 통폐합과 재배치에도 돌입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모든 연방지원금 집행을 일시 동결하고 재검토를 지시했다가 연방지법에 의해 제동이 걸리자 아예 폐기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지시가 메디케이드 등과 관련해 오해와 혼동을 불러일으킨다고 보고 워싱턴 DC 연방지법의 발효 연기 명령에 맞춰 아예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백악관이 한 해 3조 달러에 달하는 연방 지원금의 집행을 일시 동결하려다가 소송을 당해 연방지법에서 제동이 걸리자 하루 이틀 만에 폐기 처분했습니다. 백악관은 새로운 지시 메모를 연방기관들에게 내려보내고 월요일 밤 하달했던 1차 지시를 폐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연방 무상지원금, 융자 등 모든 연방지원금 3조 달러를 일시 동결시키고 전면 재검토하려던 트럼프 백악관의 시도는 하루 이틀 만에 좌초됐습니다. 백악관의 모든 연방지원금 일시 동결 지시는 하루 이틀 사이에 지역정부와 비영리 기구들의 대혼란과 소송 사태를 초래했고 연방지방법원이 개입해 발효를 연기하라는 명령을 내려 제동이 걸렸습니다. 워싱턴 DC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로렌 알리칸 판사는 백악관의 연방지원금 일시 동결이 발효되는 28일 오후 5시에 맞춰 관련 소송에서 구두 변론을 청취할 때까지 발효를 연기하고 현상을 유지하라고 긴급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백악관 예산관리실이 각 연방기관들에게 지시한 모든 연방기금의 일시 동결은 일단 2월 3일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 명령 이후에 1차 동결 지시를 아예 폐기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백악관 예산관리실이 모든 연방지원금의 일시 동결과 전면 재검토 지시는 즉흥행정으로 하루 이틀 만에 폐기됐습니다. 백악관 예산관리실은 월요일 밤에 발동한 지시 메모를 통해 모든 연방 무상지원과 융자까지 3조 달러 정도의 집행을 28일 오후 5시로 일시 동결하고 전면 재검토에 돌입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백악관 예산관리실은 각 연방기관들에서는 각종 연방지원금이 트럼프 대통령 정책과 요구사항에 맞는지를 파악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백악관 예산관리실은 이 지시 메모에서 마르크스주의 형평성, 성전환까지 옹호하는 젠더 이념, 법도 없는 그린 뉴딜 등으로 상당한 연방지원금이 제공되고 있어 납세자들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는 바이든 민주당 시절 연방지원금을 받아온 DEI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관련 프로그램이나 비영리 기구들의 무상 지원이 끊길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메디케이드 예산의 절반 이상을 연방으로부터 지원받아온 각 주정부들이 혼란에 빠졌으며 대학생들이 받는 펠그란트 무상 지원과 학자 융자금, SBA 중소기업 융자는 어떻게 되는지 각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비영리 기구들은 각종 커뮤니티 지원 활동에 쓰는 예산을 연방지원금을 받아 충당해왔는데 이를 전면 중지당할까 우려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예상대로 4.25 내지 4.5%에서 동결됐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물가 잡기에서 예전보다 확신하지 못해 앞으로도 3월과 5월 등 2번은 더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3번 연속이나 하던 미국의 기준금리가 2025년 새해 첫 회의에서는 예상대로 동결됐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새해 첫 회의였던 1월 FOMC
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를 마치면서 기준금리를 4.25 내지 4.50%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Labor market conditions have cooled from their formerly overheated state and remain solid. Inflation has moved much closer to our 2% longer-run goal, though it remains somewhat elevated. Today,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decided to leave our policy interest rate unchanged. 연준은 지난해 9월부터 3번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내려 1%포인트나 금리 수준을 낮췄으나 그 후 상당 기간 동결할 것임을 시사해왔습니다. 연준은 성명을 통해 미국의 고용은 여전히 단단하고 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에 인플레이션, 물가는 아직도 오르고 있는 데다가 정치적, 경제적 돌발 변수들이 앞에 놓여 있어 덜 확신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고용이 강력한 반면에 물가가 흔들리면 연준은 기준금리를 내릴 수 없게 됩니다. 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라도 기준금리와 모든 이자율을 즉각 낮춰야 한다고 촉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제롬 파월 의장이 이끄는 연준은 현재 다소 위험한 정치적, 경제적 돌발 변수들이 앞길에 가로놓여 있어 잘해야 기준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내비치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이 강력하면 물가가 오르는 게 보통인데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와 불법 체류자 체포와 추방작전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물가 불안을 가져올 것으로 연준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이 강력하면 연준은 트럼프 정책 때문에 앞으로 정치적, 경제적 파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물가를 잡을 수 있을지, 그래서 금리를 내릴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상황으로 미루어 미국의 기준금리는 적어도 앞으로 3월과 5월 회의 때까지는 계속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CME 그룹의 투자자들은 3월 19일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4.25 내지 4.50%로 동결할 가능성은 75.6%나 되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5월 7일 회의에서도 동결할 가능성은 57.4%로 인하 가능성 36.6%를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6월 18일 회의에서나 4 내지 4.25포인트로 0.25포인트 내릴 가능성이 46%로 동결 가능성 30.5%보다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들과 투자자들은 아직도 연준이 2025년 한 해 2번의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 있어 올 상반기인 6월과 하반기인 12월에 한 번씩 기준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